야, 진짜 못생겼다. 최고 매출은 연 80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연매출 80억.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비싼 물고기였습니다. 희귀한 어종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비싼 장비를 많이 팔아서일까? 하지만 하루 동안 상하쿠아를 직접 둘러본 뒤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매출 80억을 만든 건 물고기나 비싼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택배만 수백 개, 보유재고만 10억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족관이자 매출이 가장 많던 시기에는 연매출 80억까지 나왔다던 상하쿠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물고기가 많다, 매장이 크다 같은 평범한 탐방기를 보여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단 하나, 도대체 무엇이 청계천에서 시작한 10평도 안 되는 작은 수족관을 최고 연매출 80억을 찍는 대형 수족관으로 만들었을까입니다. 90년대 수족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곳에는 물생활 유튜버인 저도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부터 한 마리에 1000만 원이 넘는 물고기, 그리고 1000평이 넘는 압도적 규모에서 나오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넘쳐났는데요. 특별히 최초로 공개되는 대표님 인터뷰부터 보너스로 이 10억 원어치의 재고 중 뭐가 제일 비싼지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략 1. 오래 머물도록 해라. 상하쿠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건 물고기가 아니라 넓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가 불편하면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사고 바로 돌아가지만 차를 편하게 세울 수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가자. 이 생각 하나가 체류 시간을 바꾸고, 체류 시간은 결국 매출로 이어지죠. 매장 밖 외벽에는 여러 수입사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청계천 시절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의 총판을 아직까지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재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카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는 양식장 건물도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는 모습을 보지만 잘 되는 곳은 이렇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하쿠아 처음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식물들도 있고요. 앞에 인조 수초라든가 약간 테라리움 느낌도 좀 있어요. 입구를 지나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깔끔하다였습니다. 일반적인 수족관에서 떠올리는 어둡고 습한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밝고 정돈된 공간이었죠. 벽에 붙은 인조식물과 깔끔한 아크릴 간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 긴 어항도 꽤나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초와 유목, 돌이 어우러진 레이아웃 어항들이 즐비했는데요. 이 어항들은 정말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찍고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이쁜 어항들이 많아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레이아웃 어항부터 수초가 왕창 들어간 어항까지 그 종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하드스케이프 어항도 많았는데 나도 이런 어항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초 섹터가 따로 있었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강한 조명이나 이산화탄소 없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문수초인 미크로소리움들도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어항 밖으로 넘칠 정도였고, 붓에는 품종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붓에는 성장은 느리지만 잎의 질감과 색감이 뛰어나 수초 마니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수초입니다. 이것만 봐도 초보자와 매니아 모두가 만족하는 구색임을 알 수가 있죠. 붉은 계열의 슈퍼레드 수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록 수초 사이에 붉은색이 더해지니 어항 전체 분위기가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붉은 수초는 강한 조명과 영양, 이산화탄소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색을 보여줍니다. 무균수초도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무균수초는 달팽이나 이끼 같은 오염 요소가 거의 없어 새어항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습식으로 축양되는 수초들도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분사된 물들이 어항 벽면을 따라 흐르는 게 묘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물배추와 불애옥잠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떠서 자라는 부상수초로 긴 뿌리가 치어나 새우들의 훌륭한 은신처가 되는 녀석들이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수질 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분양하는 곳이 많지 않아 반가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개운죽과 다양한 수경식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물들 한번 키워보면서 물생활의 시작을 꼭 물고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생물을 기대하고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수초구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초록색을 계속 보고 있으니 신기하게도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수초도 그렇고 상하쿠아는 물건을 빨리 고르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머물게 만드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뭐 다양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던 용입니다. 이게 지금 2026년 현재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4년생이래요. 그때만 해도 지금 400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이제 얘네들이 아로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비싸지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좀 올랐죠. 사이즈가 엄청나요. 얘는 2016년생이고 와 10살 됐어요.
홍룡이죠. 예, 슈퍼레드 홍룡이라는 개체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통통합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26년 현재 1000만원. 2층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왜 오래 머무는지 더욱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한쪽에는 수초 레이아웃이 펼쳐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해수어 수조가 이어지며 멀리에는 대형화와 파충류 코너가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전문 매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심지어 매장이 워낙 넓다 보니 내부에는 안내지도와 안내 로봇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무인 심부름꾼인 것 같은데 안내도 어디로 나오나? 가면 될까요? 우와, 목적지를 신기하다. 입력해 주세요. 거북이 용품 눌러볼까요? 안내 시작. 진짜 안내하나? 저를 따라와 주세요. 생각보다 속도도 빨라요. 따라가면 되나요? 여기 물건도 올릴 수 있나? 흔들려서 카메라는 못 올리겠다. 같이 갑시다. 여기로 멈추나? 여기에요? 야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확인.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이러고 다시 돌아가네. 여기 왔는데 진짜로 거북이 용품이 있긴 있어요. 켈랑 거북이 쉼터 이런 거. 지금 평일 오전인데도 손님들이 꽤 많아요. 지금 한 20분 가까이 계신데 확실히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멀리서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꽤 많습니다. 이렇듯 연매출 80억의 첫 번째 비결은 손님이 조금만 더 둘러보고 할까?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략이 초보자를 위해라. 그런데 매장을 조금 더 둘러보다 보니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쓴 혹은 정겹게 인쇄한 안내문들이었는데요. 수족관을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일 수 있지만 처음 물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내문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해수어 코너에서도 같은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해수어 상담 문의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상담을 강조할까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해수어는 담수어보다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상하쿠아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방법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둘러보고 나니 두 번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상하쿠아는 초보자를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즐겁게 물생활을 시작해야 다음 어항을 사고 다음 장비를 사고 더 큰 취미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인 것 같지만 열대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열대어실이 따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어실 같은 경우는 파란색 백스크린을 기본으로 해놓으셨어요. 파란색도 물고기가 돋보이긴 하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보면은 특가로해서 12,000원 이렇게 해서 보석눈, 플래티넘, 쇼바디 이런 애들 아마 소형어들이 이렇게 쫙 깔린 것 같아요. 소형어들 진짜 많죠. 레드 팬텀 테트라부터 블랙 팬텀 테트라까지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분양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종류의 새우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생이새우뿐만 아니라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비시림프도 많았습니다. 비시림프는 담수에서 사는 작은 관상용 새우인데요. 이름처럼 몸에 벌처럼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화려한 개량을 통해 CRS, 터키옥 등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질 변화에 민감해서 일반 생이새우보다는 키우기가 어려운 편이죠. 선택의 폭을 넓혀라. 보통 수족관은 잘 팔리는 인기 어종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하쿠아는 입문자들이 찾는 기본 어종부터 마니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희귀종까지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잔가시고기를 분양하세요. 와, 잔가시고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민물고기잖아요, 토종 민물고기. 와, 귀엽다. 여기가 토종어 존이 또 좀 있네요. 말뚝망둥어도 있는데요. 와, 말뚝망둥어도 분양하시나봐요. 외노 갑자기 눕는데? 배를 보여주려고 그랬나? 야, 진짜 못생겼다. 제가 남 외모 지적할 처지는 아니지만 넌 진짜 못생겼다. 여기 보면은 버들치도 분양하시거든요. 근데 버들치 사이즈가 진짜 큰 사이즈가 있어요. 저 뒤에 이 녀석, 와, 엄청 크죠. 민물고기, 토종 민물고기 보니까 또 반갑네요, 되게. 그리고 이쪽은 약간 축양장이 조금 연식이 좀 돼 보이는 쪽이죠. 나무 축양장보다는 조금 연식이 돼 보이는 그런 축양장들인데, 와, 얘네 되게 이쁘다. 잭 댐프씨. 잭 댐프씨도 좀 성장하면 색깔이 진짜 이쁜 애들이거든요.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아직은 어려서 그 색감이 다 안 나오는데 얘네도 크면은 진짜 이쁜 애들이에요. 놀랍게도 잭 댐프시의 이름은 전설적인 권투 선수 잭 댐프시에서 따왔는데 이름처럼 강인한 인상을 가진 시클리드입니다. 이 녀석은 여기서 번식까지 했네요. 육아를 하는 녀석의 습성상 치어들을 먹지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황제 라미네지도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오리노코강 유역에 서식하는 시클리드로 몸집은 작지만 색감은 어떤 열대어 못지않죠. 바로 옆에는 비너스투스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호에 서식하는 시클리드인데 지난번 아쿠아빌리지 탐방 때 좀 더 큰 녀석을 봤었죠. 이름이 특이해서 잊혀지지 않는 녀석입니다. 오렌지 시클리드와 다람쥐 시클리드도 눈에 띄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 한참을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어종이고 대형 아쿠아 카페에서 먹이주기 체험에 빠지지 않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베타는 물생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논과 습지에 살아가는 녀석들이죠. 골드바가 생각나는 알비노 골든 스트라이프 코리도라스도 있었는데 화려한 색 덕분에 청소 물고기라기보다는 관상으로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하스타투스입니다. 귀엽게 생긴 외모와 군형으로 테트라인 줄 아시는 녀석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하스타투스는 코리도라스입니다. 어항의 하층이 아니라 중층을 책임지는 몇 안 되는 코리도라스죠. 그리고 대부분의 수조에는 자갈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건 저면 여과 방식으로 바닥재 아래에 여과판을 깔고 에어펌프로 기포를 올려주면 기포가 물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어항 속 물이 자연스럽게 바닥재 사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재에 살고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물속의 배설물과 암모니아 같은 오염물질을 분해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골든 수마트라도 힘없이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일반 수마트라와 달리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수조를 아주 밝게 해주죠. 그리고 엘리펀트 노즈도 있었는데요. 이름 때문에 긴 코를 가진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길게 변형된 아래턱입니다. 약한 전기장을 만들어 주변 환경을 감지하죠. 시력이 좋지 않아도 먹이를 찾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는 블랙고스트도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검은색이고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헤엄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블랙고스트 역시 약한 전기를 이용해 주변을 인식하며 야행성이라 어두운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물고기도 있었는데요. 슈퍼레드 세베럼이라는 물고기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선명한 붉은 몸색이 인상적인 시클리드죠. 저도 수족관 꽤나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물고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두 마리가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 이름 붙여진 키싱고라미도 있습니다. 귀여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힘겨루기를 하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말 일부만 봤는데도 어종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누군가는 코리도라스를 보러 오고 누군가는 시클리드를 찾으러 오고 누군가는 희귀종을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고객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지를 넓힌 것이 결국 가장 큰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전략4. 볼거리를 제공해라. 그리고 해수어 코너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수어 코너에서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데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수어 코너에서 가장 오래 바라본 건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호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하나씩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산호에 빠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평광빛으로 빛나는 초록빛, 보랏빛, 주황빛, 붉은색까지 조명 아래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바닷속 꽃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매크로 렌즈로 촬영해보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산호 표면의 질감과 미세하게 움직이는 촉수까지 눈앞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도 귀엽고 화려한 해수어들이 많았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작은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또 해수 축양장인가봐요. 그래서 해수들을 축양했다가 물고기 떠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이제 떠주시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블랙딥 샤크 2마리가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꺼져 있어서 와닿지가 않았는데 조명이 켜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에 윤곽이 또렷하게 살아나고 지느러미 끝에 검은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오리 수조도 있었는데 가오리가 바닥을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유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녀석은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신기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둘러보고 나니 상하쿠아는 물고기를 판매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님이 원하는 물고기를 보여주고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은 먼저 감탄을 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즉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먼저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하쿠아 매장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험은 직접 와야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보기 힘들어진 기본 금붕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90년대에는 수족관에 가면 무조건 있는 애들이 이 기본 금붕어였지만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하쿠아에서는 이 기본 금붕어들 수백 마리가 축양 중이었고 9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개량이 많이 된 수입 금붕어보다 훨씬 강한 게 이 녀석들인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게 좀 안타깝네요. 국내 금붕어 양식장들도 이제는 향어 등의 식용 양식으로 변하고 있다는데 금붕어 수요가 늘어서 금붕어 양식장들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좋겠네요. 전략 5. 90년대 수족관. 그리고 상하쿠아는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90년대의 수족관처럼 다양한 소동물과 조류 등도 분양 중이었는데요. 햄스터와 고슴도치, 콜덕도 있었고 왕관앵무와 코니어 같은 앵무새들도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온갖 생물들을 다 분양하던 어린 시절의 수족관이 생각나더라고요. 코니어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코니어 키워봤거든요. 얘네들이 은근히 말도 하고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코니어가. 여기 보면 왕관앵무들도 있어요. 저도 왕관앵무 키웠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 중에 제일 신기했던 거는 콜덕인데 콜덕이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자기 영역에서만 놀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대소변만 가리면 저도 집에서 키우고 싶더라고요. 분양도 하는데 분양가가 20만 원이네요. 매장 곳곳에 있는 인형들도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귀여운 도둑개를 잡는 도둑개 잡기 체험도 있었고 금붕어를 뜰채로 잡는 금붕어 뜰채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원형 어항에는 비단잉어들이 가득가득했는데 여기서 비단잉어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단잉어 먹이를 주는 시간에는 수십 마리의 비단잉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장관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많은 잉어들 사이에 커다란 향어 한 마리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떡대가 장난 아니죠. 골든 햄스터도 분양을 하고 계시네요. 해바라기 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먹고 있나 봐요. 얘는 이제 드워프 햄스터예요. 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있죠. 드워프 햄스터. 얘도 진짜 맛있게 먹는다. 뭐 배추인지 양배추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돼지코 거북이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돼지를 닮은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 거북이와 달리 앞다리가 바다거북처럼 지느러미 형태로 되어 있어 헤엄치는 모습도 훨씬 우아합니다. 지금 이 녀석은 일광욕 중이네요. 황금자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자라와 달리 몸 전체가 황금빛을 띠는 개체로 색소 이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자연에서는 오히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운 색이지만 양식 개체의 경우에는 생존에 전혀 문제가 없죠. 대형 아크릴 수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아크릴 수조인데 가까이에서 보니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수조 안에는 테라핀과 돼지코거북, 엔젤피쉬 등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황당한 장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거 썬프로 연결되는 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길로 지금 테라핀 2마리가 넘어가가지고 꼈다고 해야 되나 갇혔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육지에서 있다가 일로 어떻게 하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 밖으로 나와보면 작은 동물농장처럼 개와 토끼, 거위, 칠면조도 함께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하쿠아는 아이들과 함께 구경하고 체험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은 다음에도 다시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상하쿠아가 만드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하다. 동물농장이네, 동물농장. 근데 거위가 좀 사납지 않나요, 원래? 거위야. 무서워. 미안해. 그리고 일단 직원분들이 정말 많아요. 딱 봐도 지금 평일 오전인데도 직원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이상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정말 규모가 규모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 6. 관리와 시스템.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정작 이곳을 관리하는 분들의 모습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생물실 안에서 직원분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물고기를 뜨고 이 목욕탕 바가지로 물을 넣는데 되게 정겨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정말 꼼꼼하게 포장하시는데 또 너무 쉽게 포장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조마다 붙어있는 관리 기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 환수를 했는지 누가 관리를 했는지 기록함으로써 체계적인 생물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식장에서나 보던 대형 여과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비죠. 수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수초는 바로 판매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고 세척 및 검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이 계속 붙어있을 수 없으니 이렇게 자동화해서 하시더라고요. 생물실을 지나면 나오는 창고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높은 선반을 가득 채운 제품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여과기와 조명, 히터, 바닥재, 사료, 약품, 각종 수조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했고 수량도 엄청났습니다. 상하쿠아에 있는 재고만 약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비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다시 발길을 돌리게 만들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키시는 게 존경스러웠습니다. 택배 출고 작업도 한창이었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택배가 전국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차량도 여러 차례 오가며 물건을 실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걸어도 뭔가 나와요. 약간 박람회 온 느낌입니다. 여기 박람회 때마다 상하쿠아가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정말 와보면 박람회 온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신기합니다, 진짜. 여기 되게 장관이에요. 여기 보면은 잉어들을 약간 과밀 아닌 과밀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한 2m 이상은 돼 보이는 것 같다. 아무튼 대형 어항에 입체형 백스크린에 비단잉어들 이렇게 과밀로 담아놓으신 이것도 되게 멋있네요. 여기는 철갑상어 어항입니다. 철갑상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가격도 꽤 나가겠네. 우리 마트라든가 일부 수족관에 가면은 작은 사이즈의 철갑상어들 많이 분양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는 많이 아사를 많이 해요. 굶어 죽는 경우도 많고 의문사도 많은데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애들 잘 안 죽죠.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사이즈인데 철갑상어도 또 볼 수가 있네요. 여기는 타이거 쇼벨이랑 뭐 징기스칸, 그 다음에 구라미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어항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여기도 되게 잘 해놓으신 게 뭐냐면 이 이목 같은 경우 날카로우면 애들이 다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목이 다 뭉툭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헤엄치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놨고,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타이거 슈베도 그렇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오히려 구라미가 좀 작아 보이는 어항이에요. 구라미가 어디 가서 밀리는 떡대가 아닌데도 여기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이네. 근데 타이거 슈베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냐? 뭐 많이 먹었나? 그리고 여기는 아마 모바 같아요. 프론토사. 판매하는 프론토사는 아니고 그냥 전시용 프론토사를 여기 이렇게 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뒤에 검은색 백스크린이랑 얘네가 잘 어울리거든요, 특히. 예. 그리고 약간 밑에다가 적사를 얇게 깔아줬네요. 딱 정석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알비노 골든 바부, 예, 이런 바부류들도 분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쿠인데 알비노 개체네요. 알비노 파쿠. 예, 이렇게 거북이랑 같이 해서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오스카랑 금룡, 뭐 이런 친구들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 대형어들을 또 키우고 계시네요. 뒤에 입체 백스크린이 약간 좀 시선을 강탈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김포로 이전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넓은 데로 이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외곽인데. 청계천에서 떠날 때도 주차 문제로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어서 부천으로 큰 건물로 이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부천에 가서 다시 10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차량이 또 2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또 2층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곽으로 더 나가서 확장을 하고 많은 물건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물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넓게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곽으로 나오다 보니 김포를 찾게 된 거고. 와, 여기 대박인 게 거북이 세팅 어항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북이 키우기 세트래요, 이거. 와, 멋있다. 여기다가 거북이 키우는 건가 봐요. 진짜 멋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딱 집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멋지다. 우와. 작은 거북이 이제 키우면 괜찮겠다. 큰 애들은 못 키우더라도. 신기합니다. 이 세팅 어항들을 이렇게 쭉 다 해놨어요. 이런 게 약간 또 장사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초보 사장님들이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 세팅 어항 구경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쪽에는 이제 세팅된 어항들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청계천에서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된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하쿠 하면은 이제 상품 구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다 볼 수 있어요. 이쪽 카테고리는 아마 이제 환수하는 거, 사이펀 카테고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렴한 제품들부터 가격대가 나가는 스이사쿠 제품들까지 다양하고요. 뭐 재고가 모자랄 리는 없습니다. 정말 재고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도서관처럼 엄청나게 물건들이 질비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와, 신기한 거 진짜 많아요. 뭐 리필 스펀지까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온도기도 굉장히 많고, 오셔서 그냥 생각하는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들 먹을 것도 많이 있네요. 확실히 늘 궁금했는데 이게 10만원이구나. 비단잉어 요거에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고 눈에 띄고 좋네요.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시장 가면은 이렇게 같은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중국은 그 매장마다 각각 브랜드가 다 있어요. 브랜드 총판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매장에 들어가면 뭐 필그림만 쭉 있고, B라는 매장에 들어가면 AI만 쭉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하쿠아는 약간 그걸 좀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면 이제 유목도 다 정가제로 해서 가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가격표가 이런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아마 눈에 띄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손님 먼저 응대하고 일하기. 완전 손님이 왕이다 라는 걸 이제 제대로 이제 실현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한번 볼게요. 보면 이제 돌 붙이는 시멘트, 뭐 이렇게 글루 파우더라든가 우리 레이아웃 할 수 있는 매니아들의 취향에 맞춘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사실 그 수족관이 이제 파충류도 있었고 새도 있었고 뭐 토끼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충류 용품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옛날 수족관의 대형 버전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게 상하쿠아라서, 보시면은 파충류들을 위한 뭐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명, 그다음에 뭐 먹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다양한 제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굉장히 또 고급 조명 중에 하나인 메탈 라이트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고 진짜 많죠. 웬만한 유명 브랜드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는 어떤 매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정가에 4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뭐 파손됐거나 약간 불량이 있거나 한번 전시했다거나 뭐 이런 제품들을 버리지 않고 좀 판매를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6,000원에, 7,000원인데 6,000원에
포장 훼손 된 것도 저렴하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여과기도 종류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여과기, 그리고 밑에 이제 스펀지 여과기도 있고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일본 제품들이네. 수이사쿠 제품들. 약간 일본 분들이 오셔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본 제품들 되게 많네요. 뭐 소보라든가, 소비자 보호는 아닙니다. 소보가 브랜드 이름이 소보인 거예요. 입문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면 여과 박스도 있어요. 와, 진짜 그냥 물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끝이 없어서 뭐 모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와, 이거는 우리 해외 열대어 시장 가면은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시트지. 그래서 이런 시트지들도 또 판매가 되네요. 약간 뭐 이제 사실 이런 걸 이제 잘 쓰진 않죠.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감성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트지도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저 대형 선풍기는 진짜 바람의 역할을 할까요? 바람을 만들까요? 뭔가 육안으로 보기엔 굉장히 느려 보여가지고 저게 과연 바람을 만들까 싶은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어항 장식용품 같은 것도 있거든요. 막 이제 매니아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아, 이거 누가 사 싶겠지만 이런 게 은근히 수요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어항을 또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입문자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 살아있는 걸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항을 이쁘게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거. 아, 여기 보면 다 써있어요. 12번 히터, 그다음에 11번 단지 여과기, 10번 스펀지 여과기, 9번도 스펀지 여과기, 그다음에 수중 모터, 그리고 에하임. 와, 여기는 뭔가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에하임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32만원, 그다음 39만원. 약간 옛날에 어릴 때 그 문방구에서 레고 박스 보는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레고에 관심이 없지만 이제는 물생활이 저의 주업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박스들 보면은 되게 부럽습니다.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시네요. 29만원. 사료예요. 와, 사료도 같은 제품이 재고가 엄청 많아요. 약간 그 제품 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색도 구색인데 와, 수량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는 뭐 테트라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타이오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금붕어부터 구피까지 다양한 또 여기, 와, 산란상도 진짜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냥 기본 산란상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산란상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엄청나게 다양해졌네요. 물생활이 그래도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물생활 하게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용품 시장이 발달하고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기본 산란상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하피씨 대표님이 아마 폐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대표님. 그리고 여기 보면 소동물 사료들도 많습니다. 햄스터, 기니피그, 그다음에 새, 이런 거. 와, 이런 것도 10자매 사진 있고. 우리 새 아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 수족관에서 이런 걸 취급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맙죠. 접근성도 많이 올라가고. 조류 전문점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해바라기 씨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신기하다. 요즘은 선풍기가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네. 너무 신기하다. 와, 여기 보면은 주양장의 재질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이 받침대, 어항 받침대도 색깔과 재질을 다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하다. 이거 맞춤형이네요. 맞춤형. 안개 발생기가 들어간 폭포 어항도 판매 중입니다. 밑에다가는 메다카나 백운상 같은 거 키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센스 있는 아이템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뒷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뒷공간에서 물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물 흐름을 놓고 여과도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항을 이제 나눈 거죠. 이렇게 뒤에 배면으로 해서. 오, 괜찮다. 어때요? 이런 배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배면 세트. 와, 가격도 지금 할인해서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와, 비단이거 사료 사이즈 한번 보세요. 와, 엄청 크죠? 야, 7.5kg짜리야. 7.5kg.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10억 원어치의 물품 중에 뭐가 가장 비싼지도 알려드려야겠죠? 정답은 에하임 외부 여과기였습니다. 에하임은 1963년 세계 최초의 현대식 외부 여과기를 개발하면서 지금의 외부 여과기를 가장 먼저 대중화시킨 회사인데요. 특히 최근에 나온 프로페셔널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여과기의 상태를 확인도 가능하고 청소 시기가 되면 알려주고 공기가 차면 자동으로 빼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접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비싼 값을 하겠죠? 지금 현재 저희가 동시간대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8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 어느 업체든 갔을 때 주차 문제가 제일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80대 주차하는 걸로도 저희도 부족하거든요. 모든 물건들을 창고가 아닌 고객님들께서 직접 볼 수 있게끔 진열해 놓고 만져보고 보시고 설명 듣고 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쇼룸을 해놨다는 자체가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상업화? 저희 지금 본사 부지는 1,500평이고요. 뒤쪽에 또 400평 공간에 창고를 쓰고 있는데 그곳은 후반기에 현대화 양식시설로 해서 공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상업화는 얼마를 팔까?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매출은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네. 예전에 부천에 있을 때의 최고 매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 최고 매출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부천에서 코로나 기간에 최고 매출은 연 80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막 수족관 가면 새 막 이구아나 막 다 있었잖아요. 예, 토끼 예. 막. 네. 근데 상업화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구비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마트에 가면은 보통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또 분양받으실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구매를 하기 위해서 꼭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구경만 하러 오시더라도 또 저희가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게 먼 곳에서 오셨을 때 조금 아이들과 왔을 때 이것저것 좀 즐길 수 있고 꼭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생태관이나 이런 곳처럼 아쿠아리움처럼 시간을 보내시고 가시라고 좀 구경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나 조류, 앵무새, 그다음에 파충류, 그 수족관에 관련되지 않은 생물들도 많이 전시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가끔 고객님들께서 입장료는 얼마예요 하고 문의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무료 입장이고 그냥 고객님들께서 많이 구경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가셔서 시간 보내시면서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리시고 블로그 올리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26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수족관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지금 시장이 되어 있어요. 경기가 민감하기도 한 산업이기도 하지만 매니아 분들께서 많이 시장을 떠나셨고 그래서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많은 매니아 분들께서도 다시 돌아오시고 또 새로운 세대인 어린이들이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갖고 집안에 작은 생명체 한두 마리씩이라도 기르면서 좀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교육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해서 조금 저희 시장이 예전에 최고점까지는 같이 못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시장이 되고 또 당연히 저희 각 대표님들과 유통하는 업자분들께서는 또 너무 영업적이지 않고 모든 아이들과 소비자분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보실 수 있게끔 각 매장 관리들도 많이 하시고 해갖고 조금 미래의 고객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장이 너무 대기업들과 같이 가열돼 있고 좀 경쟁도 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전에는 상하쿠아가 희귀한 물고기가 많아서 성공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규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보고 나니 그것도 100%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연매출 80억은 비싼 물고기를 팔아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손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선택들이 수없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오래 물생활을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한 것, 그 모든 선택이 쌓여 지금의 상하쿠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족관 가운데 하나인 상하쿠아를 함께 둘러보며 그 성장의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수족관을 방문했지만 만족도가 정말 높은 곳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좋은 마인드 공유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스스로를 과거의 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자기 정의를 먼저 바꾸면 큰 의지력을 들이지 않아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고 싶은 마인드나 태도를 가진 인물을 롤모델로 정해보세요. 누군가의 장점이 자꾸 눈에 밟힌다는 것은 사실 내 안에도 그런 잠재력이 숨어있다는 멋진 증거입니다. 조금 기가 죽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정할 롤모델의 마인드를 떠올리면서 아니지, 나는 밀어붙이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였습니다. We're gonna do it